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디지털재단의 박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시티에서 IoT 인프라의 정책 활용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공원 녹지 조성 효과의 신규 입지 선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복합 센서인 S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 S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재단에서 이 S닷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S닷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9년부터 설치를 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역에 총 110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도시 현상을 확인을 하고 스마트 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복합 센서 인프라입니다. 17개 항목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항목들에는 온도나 습도, 소음, 조도, 자외선 등의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S닷 인프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동네 환경 신호등과 같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또는 건물수 바람길 분석, 그리고 정류장 실시간 모니터링, 전통시장 모니터링 등의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이러한 S닷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공원 녹지의 환경 효과를 분석하는 과제를 올해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되는 이제 목적은, 공원 녹지가 이제 도심에 미치는 환경 효과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계량적으로 그럼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규 녹지 조성을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관련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4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는 기존 관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시 같이 1100개 지점에 환경 센서를 설치한 경우가 없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고 해도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종로구를 대표로 하는 대기 환경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도 측정한 한 개 장소, 대표 지점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 어떠한 이제 밀도 있는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를 했고, 또한 그 외에 활용하는 데이터로는 데이터 접근성이 좋은 위성 사진들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제 이 위성 사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근적외선, 열적외선을 활용을 하다 보니 온도 위주로 환경 효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2015년 전후로 약간 좀 시의성이 이제 조금 저희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연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4가지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이제 정책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하고자 이러한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과제는 4가지 부분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공원 녹지의 환경 효과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영역을 공원 녹지 지역, 그리고 공원 녹지 인근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러한 3개의 지역들이 4개 환경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분야로는 같은 공원 녹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원이 조성된 특징이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가령 양재시민의 숲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80년대에 조성이 됐고,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8년도 이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원 녹지라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 녹지별로 얼마만큼의 조성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는 파트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그렇다면 지역적인 특성과 어떠한 미세먼지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습도가 영향이 있느냐를 규명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파트로서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건물의 높이, 실제로 이제 건물이 높을수록 열섬 효과가 더 짙게 나타나느냐, 또는 건물이 노후할수록 아무래도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효과성이 좀 낮겠죠. 그리고 건물이 밀집될수록
이런 뭐 환경 영향 관계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을 이제 넣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신규 녹지 조성 사업들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녹지 조성은 꼭 뭐 대규모의 뭐 공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크고 작은 녹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녹화 사업들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우선 필요 지역을 도출을 하는 것을 이제 네 번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녹화 사업의 성과 측정이라든지 내년도 사업 지역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에는 에스다 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22종의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리스트와 같고요. 크게 이제 구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원 녹지 구분을 위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원 녹지 구분을 위한 데이터들, 기상 조건 선별을 위한 데이터들, 뭐 건물 특성을 반영을 위한 데이터들, 인구적인 특성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환경, 에너지, 뭐 기타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분져서 확보한 이후에 개별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분석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본 과제를 이제 분석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공원 녹지 공간 정보를 생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서울시 공간 녹지 공간 영역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기존에 이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공원 녹지를 포괄하는 일원화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정보가 다른 지자체 대비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는 편입니다. 보이는 리스트처럼 8번째는 이제 비공간 정보니까 제외를 하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공간 정보예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다 어떠한 공원이나 녹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한계점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이제 정의된 구역들이 있어요. 3번은 또 생활권 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공원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마다 공원 녹지라고 정의하는 구역이 다르다 보니 일원화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이제 605제곱킬로미터를 공원과 공원이 아닌 지역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공간 정보를 통합을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식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서 우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통합적인 서울시 면적을 이제 공간을 이제 공원 녹지로 구분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먼저 선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이는 이제 이러한 우측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진 것들을 뒤쪽 화면에서 녹색과 같은 공원 녹지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한 일은,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S닷을 서울시의 605제곱킬로미터 지역 내에 1,1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1,100개별로 누구는 녹지 지역이고 누구는 녹지 지역이 아니고 누구는 반경에 접해 있는 인근지다라는 걸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원 녹지 이 녹색 안에, 여기 이제 확대된 화면을 보시면 이 녹색 지역 안에 설치된 저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형 같은 경우에 설치된 지점은 공원 녹지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접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공원 녹지에서 인근 반경 100m 이내에 접해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인근지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 그리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서 이제 X로 표시된 지역들은 이제 외곽 데이터, 그러니까 비공원 녹지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세 가지 그룹으로 저희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제가 지금 8월까지 진행하는 과제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결과 예시로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화면만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보이시는 장표는 분석 기간이 총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S- 수집된 처음부터 5월 30일 최근까지 데이터를 모두 포괄을 하고 있는 데이터이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상 조건을 가장 균일하게 만들어서 선별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원 녹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1.3도 정도의 기온 조절 효과가 관측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지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약 1도 정도의 기온 조절 효과가 관측이 된다. 그래서 공원 녹지 지역은 공원 녹지 지역 자체로도 온도가 낮지만 그 인근으로도 온도가 낮게 전파를 한다는 이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 기간을 보는 것이지만 저희가 실제 분석을 할 때는 뭐 전체 기간으로도 보고 뭐 월별 기간으로도 보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장표를 보여드리면 열대야 기간을 저희가 따로 보고 있습니다. 열대야라는 거는 이제 기상청 정의에 의하면 열대야는 그 저녁 낮 그 야간 시간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저희가 열대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야 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공원 녹지의 기온 저감 효과가 약 1.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을 때 비공원의 공원 녹지 지역의 그 효과가 1.3도라면 열대야 기간에는 1.7도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운 기간일수록 이 공원 녹지의 환경적인 그런 조절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얻는 시사점을 스마트시티 측면과 공원 녹지 환경 효과 연구 분석 측면으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마트시티 측면에서는 사실 이 IoT 인프라라는 게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으나 사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고 도입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다기보다 그냥 운영하는 측면에서만 의의를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설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렇게 정책에 활용을 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 첫 번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도 그 점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 녹지 환경 효과 분석 측면에서는 앞서서 제가 이제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면적이 굉장히 큰 그런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605제곱킬로미터이고 그런데 이 지역을 그냥 뭐 한 개 측정 지점이라든지 뭐 두세 개 측정 지점으로만 기온을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미기후라고 해서 국소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기후들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 세부 1,100개 지점별로 실측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량적인 환경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개선을 했고요. 특히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영상이나 위성 영상 기준으로 열섬 현상 위주로 이제 많이 규명된 데 비해서 이번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SDAT에서는 뭐 온도나 뭐 습도 외에도 악취라든지 대기 오염, 미세먼지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 센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환경 효과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원 녹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영역적인 특성상 어떤 조성을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경험적이거나 관행적인 그러한 이제 뭐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그러한 뭐 경험적인 것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저희가 나아가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바지한다는 그러한 기여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8월까지 이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올해 말까지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녹화 사업 추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선정한 지역 중에 일부 시범 지역으로 실제 녹화 사업을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후속 과제로서 이번에 한번 예측 행정을 위해서 녹화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실제로는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는 그러한 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